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이제는 산업과 직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엔데믹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게 가장 큰 화두고요. 우리 취준생 분들도 어떤 산업에 지원을 하든 엔데믹 이후 내가 지금 지원할 회사와 사업이나 직무에서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를 자소서에 쓰시고 그거를 면접을 준비를 하셔야 취업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은 제가 화장품 산업에 관련된 걸 좀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이유가, 지난 제가 금요일에 제가 그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업교육학회에서 글로벌 화장품 이야기라는 주제로 원래 포럼을 4년 만에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냥 단순하게 가서 수업처럼 포럼에 참가한 건 아니고요. 운영자였습니다. 뒤에 저 이미지 제가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진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연사로 오신 우리 뭐 교수님이나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쪽에 있는 부장님, 또 그리고 각 오신 분들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좀 백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고자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화장품 산업 쪽으로 취업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오늘 꽤 조금 도움이 된 내용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저희가 코로나라는 걸 딱 만나면서 화장품 업계가 큰 변화가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사드 배치가 있었죠. 중국 시장에 너무 몰입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게 정말로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게 해준 사건이 있었다면, 코로나가 땅 터지면서 문제가 뭐예요?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로드샵, 오프 매장이라고 하는 곳들 다 문 닫고 나갔죠. 그리고 백화점에 보면은요, 위에 면세점도 있잖아요.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서 쇼핑하는 것 자체도 꺼려 하니까 상당히 소비자들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쪽으로 옮겨갔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홀대받던 이 상인들 중에서 그 보따리 상이라고 하나요? 자,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되게 홀대를 받았는데 이제는 완전 빅바이어, 최고 정말 중요한 고객이 돼버린 이런 시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요, 연간 산업 규모가 한 30조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12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비중이 이 정도면은요, 아무래도 화장품은 가서 써보고 경험해보고 발라보고 그래도 만져보고 사는 제품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온라인 판매 비중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비중이 넓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로드샵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네에서는 매장들이 장사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그랬죠? 양품점, 예, 이런 거 이제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브랜드들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드럭스토어 쪽으로 확 올라가면서 화장품 브랜드에서 갖고 있는 로드샵들은 사실 계속 줄어드는 건 맞았는데, 코로나19가 빵 터지면서 2020년부터 쭉쭉쭉 줄어들어요. 그래서 반토막 이상 없어졌습니다. 네, 거의 없어졌는데, 이번 원래 포럼에서 화장품 업계에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줄어든 매장을 늘릴 현재 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산업 쪽에서 가시려는 분들이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과 관련돼서 내가 고객과 영업과 또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런 부분을 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화장품 쪽에 지원을 했던 선배들의 자소서나 참고 자료를 가지고 취업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명동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저는 집이 여기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들하고 같이 걸어가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여기 밥 먹으러 가는 거 말고는 저도 뭐 사러 안 가거든요. 앞에 롯데백화점 가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갑니까? 예전에는 저기를 돌아다니고 걸어다니면서 먹고 즐기고 쇼핑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없어요. 자, 여기 화장품 가게들이 다 나갔거든요. 지금 돌아오지 않는데, 앞으로도 저렇게, 이거 플래그십 샵이라고 하죠. 적자가 나더라도 간판은 거는 것 자체가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놓는 저런 매장은 더 이상 이제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면세 B2B, 아까 제가 보따리 상이라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제품을 주면 문제가 뭐죠? 소비자 가격이 통제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가격에서 얼마에 파는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현지 매장이 약간 타격을 받을 수는 있는데, 어차피 오프라인 매장이 줄어들고 있고 소비 시장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는 그냥 키워주는 게 맞지, 저거를 계속해서 우리
오프 매장과 우리 정책과 맞지 않는다라고 이 사람들을 제품을 안 주고 뭐 안 팔고 이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이제 판매를 더 주는, 포션을 넓혀주는 이런 쪽의 정책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자가 뒤에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화장품이란 게 원래는 가서 만져보고 써보고 이래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마스크를 못 벗게 하니까 리뷰어들이 이 화장품에 대해서 쓰는 거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었어요. 친구도 안 믿어요. 리뷰어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글로벌 시장인데 원래 전통적으로 화장품 쪽의 최강자는요, 유럽이죠. 유럽 쪽인데 유럽의 브랜드들은 뭐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되죠. 예, 엄청납니다. 예, 로레알 이쪽 계열과 사실 화장품 1층 매장에 있는 해외 브랜드들은요, 대부분 유럽, 일본 조금, 그리고 우리나라 매장 요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럽이 강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화장품 브랜드들이 유럽을 뚫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중국 얘기를 하는데 요즘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포럼에서 들은 얘기가 완전히 국뽕 컨텐츠로 화장품 업계가 확 들어오면서 뭐 포장지라던가 광고라던가 이런 사용에 대해서 국뽕을 막 우려내서 하면은 막 팔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게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K-팝, K-컬처가 조금 더 통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동남아입니다. 자, 동남아 같은 경우는요, 점점 개도국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서의 변모가 쫙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도 좀 돈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화장품 고사하고 샴푸도 그냥 봉지 샴푸 사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감던 사람들이 이제 매일 목욕을 하고 매일 화장을 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제는 점점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동남아 시장 쪽으로 쭉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 같은 경우는요, 특히 틱톡이나 구글 쇼츠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리뷰어들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쪽의 영향력이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하고 매장을 넓히는 것보다는 이런 리뷰어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국내 화장품 업계들도요, 저쪽 해당 지역의 리뷰어들, 영향력 있는 리뷰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매장 영업을 했다면 이제 리뷰어와의 관계 설정, 관계에 대한 영업이 더 중요해진 거죠. 자, 그리고 저 잘생긴 남자, 아주 잘생겼죠? 이름이 뭐였더라? 안효섭인가요? 뭐 하여튼 뭐 화장품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 저 친구라고 하면 좀 그렇죠? 자, 저 배우가 이니스프린가요? 뭐 거기 모델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생긴 우리 연예인들이 아직도 동남아에서 먹힌다는 거예요. 연기를 했던 이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나갔을 때 판매량이 확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요, 인구가 2억 6천이죠. 베트남 인구 거의 1억입니다. 동남아시아가 인구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 그래서 해당 지역에 특화된 상품들로 들어가서 이제는 매출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글로벌 진출로 기업들이 확실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 해외 진출 그러면 꼭 머릿속에 미국, 프랑스 이렇게 그 선진국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 우리랑 가까운 나라들이 소비지로서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화장품 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과 리뷰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조사, 활동, 그리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본 적이 있다.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준비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진출 전략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뭐 영어 잘합니다, 중국어 잘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해당 지역 국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이런 부분은 결국 리서치고요. 또 회사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들의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지가 각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자, 이렇게 내가 리서치하고 지역에 대한 글로벌 이해, 이문화 이해, 현재 시장에 대한 이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 브랜드들이 있어요. 중국만 해도요, 로컬 브랜드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 읽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고요.
우리가 동남아에는 뭐 화장품 브랜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로컬 브랜드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랜드들이 어떻게 있고 이 브랜드들과 협력을 하거나 협업을 하거나 경쟁을 하거나 자,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 업체를 끼고 들어가서 브랜드를 우리가 점진적으로 미는 이런 방식을 써야 되는 반면에 어떤 데는 아예 한국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선망도가 높으면 그냥 바로 그대로 들어가도 되거든요. 자, 이러한 거에 대한 로컬 브랜드에 대한 정보력, 경쟁 지역에 대한 이해. 자, 요렇게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관심사항으로 두시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 저는 화장품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공대를 나와서 또는 자연대를 나와서 생산 쪽에 관련된 일을 갈 수도 있어요. 생산 품질 뭐 이쪽에. 아니면 경상계열이나 인문계열을 나와서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온라인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어느 쪽으로 가든 우리 회사가 가는 방향은 바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세 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숙지하고 알고 조사를 해서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좀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포럼에 다녀와서 이렇게 얻었던 정보들로 한번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를 좀 더 잘 해주시고요. 뭐 제가 더 기회 되는 대로 또 계속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